일단 스파크란 오픈소스 클러스터 컴퓨팅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이제 클러스터 컴퓨팅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분산 처리하려고 사용하는 프레임워크고, 이제 스파크는 이제 기존에 있던 하도 맵 리듀스에 인터랙티브한 쿼리가 가능하고 이제 스트리밍한 데이터도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제 기존 하둡에서 사용하던 저장 시스템을 다 지원을 해가지고 하둡 파일 시스템이나 S3, 카산드라, 하이브, HBase 등도 다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장점인 게 인메모리에서 동작을 해서 엄청난 속도를 보장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또 하둡이랑 좀 더 비교를 하자면, 이제 특히 논문을 보면 스파크가 하둡보다 더 빠르다고 자신을 하는 게 이터레이션한 작업이에요. 이게 왜냐면 하둡 같은 경우는 매 반복마다, 그러니까 그 잡마다 하둡 파일 시스템을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즉 디스크 IO가 너무 많다 보니까 훨씬 느리고, 그래갖고 이제 하둡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램에서 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이제 폴트 톨러런트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깨지면 이제 망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피콜로라는 저 괄호쳐놓은 건데, 그 하둡에 램을 사용하고 폴트 톨러런트를 보장하는 프레임워크를 내놨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폴트 톨러런트를 보장하는 방법이 리플리케이팅이랑 체크포인트인데, 리플리케이팅은 이제 말 그대로 복사를 해놓는 거죠. 근데 이제 복사를 하는 동안 내용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한동안 멈춰야 하고, 이제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결국 디스크에 쓰는 거라서 그냥 느려요. 하둡이. 그래서 이제 스파크가 나오는데, 이제 이 스파크를 지지하는 제일 중요한 기반이 RDD라는 데이터셋이에요. 그러니까 RDD가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으로 이제 유연한 분산된 데이터셋인데, RDD는 이제 스토리지에 있는 그냥 파일들로부터 만들어질 수도 있고, RDD에서 RDD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의 특징이 이뮤터블하고 리드 온리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읽기 전용인데, 어, 스파크에서는 이 아래 그래프 보듯이 맵이나 뭐 리듀스, 유니온, 뭐 연산을 할 때마다 그 RDD를 만들면서, 만들진 않아요. 당장은 만들지 않아요. 이거 뒤에 다시 설명할 건데, 이렇게 리니지라는 것에 기록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이 각 RDD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있는지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 다이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로 표현을 해놓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나중에. 일단 RDD를 다루는 연산에는 두 가지 연산이 있는데, 하나는 트랜스포메이션이고 하나는 액션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은 뭐 흔히 많이 봤던 맵, 필터, 플랫맵, 뭐 리듀스, 바이키, 뭐 조인, 소트 이런 것들이 있고, 액션은 뭐 이제 카운트 개수 세는 거나, 콜렉트는 이제 RDD에서 내가 사용할 자료 구조로 바꾸는 거, 이런 게 있고, 이 두 가지 연산의 차이가 또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연산들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네로우 디펜던시고 하나는 와이드 디펜던시예요. 이제 맵 필터, 뭐 유니온 같은 경우는 네로우 디펜던시고, 뭐 그룹 바이 키, 조인 이런 거는 와이드 디펜던시예요. 근데 이제 네로우 디펜던시 같은 경우는 작업이 한 노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를 안 타가지고 되게 성능이 좋고, 이제 그 노드에서 부셔져도 복원이 가능하고, 와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드별로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부셔지면 이제 복원이 가능한데 되게 비싸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계속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리니지만 그 아까 그 그래프만 기록을 하고 실제 수행은 안 해요. 그러니까 리니지에만 계속 저장을 해놓고, 이제 액션이 실제로 수행될 때 리니지에 쌓인 것들을 한 번에 쭉 수행을 하는 건데, 이거를 레이지 익스큐션이라고 해요. 늦게 실행된다. 그래갖고 이제 왜 폴트 톨러런트가 가능했냐면, 이제 RDD가 망가져도 그 이전 RDD로 다시 리니지를 통해서 복구가 가능한 거죠. 리니지는 이제 이 전 RDD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다 그 계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또 그 그래프를 통해서 익스큐션 플랜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이런 순서로 막 만들어졌다. 아까 위에서 봤듯이. 그래서 이제 얘가 알아서 자원의 상황을 고려해서 액션이 이루어질 때 최적의 코스로 쭉 수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여있던 트랜스포메이션.
일단 스파크 구조는 이제 드라이버가 있고, 이제 클러스터 매니저 패키지를 뭐, 메소스, 얀, 뭐, 스탠드얼론은 그냥 혼자 하는 거고, 이제 그 아래 워커들 쭉 있고, 그 안에 익스큐터들이 있는 모습인데, 이제 드라이버에선 뭐 하냐? 이제 사용자가 작성한 애플리케이션을 태스크로 만들어줘요. 그래갖고 메인이 실행되는 프로세스고, 이제 그 스파크 컨텍스트와 RDD를 생성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액션을 수행하고, 이제 쭉 DAG를 그려서 이제 실제로 실행할 계획으로 변환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익스큐터에서의 태스크 스케줄링을 해요. 항상 익스큐터들을 살펴보고 각 태스크를 이제 데이터 위치에 기반해서 어느 위치에서 실행되는 게 제일 좋은가 해서 알아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요. 그다음에 익스큐터들은 이제 그 드라이버로부터 받은 작업들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드라이버에 반환을 해주고, 이제 각 또 안에 익스큐터 안에 블록 매니저가 있는데, 이제 RDD를 반복 작업에 쓸 때는 캐싱을 하는데 그 블록 매니저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실행 구조는 이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그 코드 짠 거에서 스파크 서브밋이라는 명령어가 돼요. 스파크를 깔면. 그래서 이거 제출을 하면 이제 다 났네. 스파크 서브밋이 이제 드라이버를 실행시키고 메인을 호출하죠.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는 또 클러스터 매니저랑 익스큐터를 위한 리소스를 받아야죠. 그 컴퓨터 자원.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 매니저가 또 익스큐터들을 실행시켜주고, 이제 드라이버가 실행되고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알아서 단위 작업으로 나누어가지고 익스큐터들한테 나눠줘요. 그다음에 이제 익스큐터들한테 실행이 되고, 이제 메인이 끝나거나 이제 이거를 호출하면 이제 익스큐터도 중지되고 클러스터 매니저에 이제 사용했던 자원을 반환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찾으면서 의문점 정리해 놓은 건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돌다가 만약에 인메모리로 다 동작을 하는데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 스파크 같은 경우는 LRU 정책으로 가장 리센틀리 유즈드로 가장 안 쓰는 파티션을 없애고, 이제 아까 폴트 톨러런트가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폴트가 났을 때는 그 리커버리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되냐? 이제 리니지를 이용해서 복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알면 그 리니지가 애초에 용량이 엄청 작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와이드 디펜던시 같은 경우는 그 노드 간에 연결이 되게 꼬여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와이드 디펜던시 연산에 같은 경우는 재계산 비용이 디스크 입출력보다 비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거 체크포인트 이용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근데 사실 리드온리이기 때문에 병렬로 어싱크 처리를 하면 돼가지고 되게 좋다는 것 같았어요. 이게 왜 어싱크가 되냐면 읽기 전용이니까 중간에 쓰면서 바뀔 일이 없어요. 네. 하고 이제 전체 스파크 구조는 스파크 코어가 있고, 제 위에 스파크 SQL SQL 날릴 수도 있고 스트리밍 할 수도 있고 머신러닝 라이브 돌릴 수도 있고 그래프 처리도 할 수 있고, 여기 밑에는 그 클러스터 매니저들. 이거는 예제인데, 참 가족스럽네.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읽어올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이제 리드미 파일이 있길래 그걸로 했는데, 이렇게 SC라고 하는 게 이게 여기서 스파크 컨텍스트가 알아서 임포트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읽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읽으면 쳐보면 이제 RDD다 딱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RDD에서 필터를 하고 파이썬 라인스. 근데 이 줄까지는 이 필터가 수행되지 않아요, 지금. 이제 내가 뭔가를 가져오겠다 하면 액션을 취하면 이제 이게 수행이 되면서 가져오는 거고, 이렇게 쭉 나오고, 테이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persist는 있는데, 이게 약간 이것도 캐싱하는 거예요. 강제로 RDD, 예. 왜냐면 반복적인 작업에서는 계속 필요하니까 불러오는 게, 음, 캐싱해서도 다시 다 불러와주고, 이건 진짜 기본적인 거고. 이제 원래 스파크를 딱 시작하면서 제일 기본 예제가 워드 카운트예요. 이 한 문서 안에 그 각 단어들이 몇 개 있나. 이거 왼쪽은 그냥 제가 파이썬으로 단어 쓸 때 짜는 코드인데, 이렇게 짰던 거를 이제 똑같이 텍스트 파일을 읽고 플랫 맵을 해요.
근데 이제 라인점 스플릿을 해서 그러면 이제 모든 글들이 다 스플릿돼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각 개수를 세야 되니까 각 단어에 이렇게 튜플로 만들어주고 이제 리듀스 하는 거죠. 그 개수.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소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소트바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거는 그 이 튜플 형태에서 0번이면 이거 기준으로 소팅하는 거고 1이면 이거 기준으로 소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쭉 디폴트가 오름차순이에요. 그래서 1이 있는 것만 쭉 나오고 이제 만약에 디폴트가 오름차순인가 이걸 false로 주면 이제 내림차순으로 쭉 될 수 있죠. 되게 간단하게 사실 이건 스파크의 특성인 것보다 맵이랑 리듀스 잘 쓰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거죠. 그래서 스파크 SQL은 이제 파이썬이나 자바나 스칼라의 데이터 프레임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룰 수 있고 다양한 구조 포맷에 대해서 데이터 읽고 쓰기 가능해요. 뭐 제이슨이나 하이브 테이블, 파케이 이런 거. 그리고 또 스파크 내부 또는 JDBC가 제공한 툴을 써서 생쿼리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쿼리를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스파크로 돌리는 거죠. 이거는 하이브 예제인데 보면 스파크 컨텍스트 만들어주고 아까는 CMD는 알아서 실행을 하면 SC가 자동으로 되는데 내가 작성한 애플리케이션 따로 컨텍스트 초기화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 컨텍스트도 초기화 해주고 그냥 하이브 컨텍스트 SQL에 그냥 내가 원하는 쿼리를 날리면 알아서 다 가져와요. 그리고 키는 그 0번째일 테고 분류도 1번일 거고 이거는 제이슨 읽는 예제인데 이것도 그냥 하이브 컨텍스트에서 제이슨 파일 그래서 이게 input 제이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트위터 그거 API인데 다 가져와서 select 텍스트랑 리트윗 카운트 텍스트랑 리트윗 카운트 이렇게 다 가져와서 이것도 똑같이 가장 많이 한 리트윗 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MLlib 이게 머신러닝 사용하는 그 라이브러리인데 일반적인 하도 맵리듀스보다 100배 정도 빨라요. 언어로는 자바, 스칼라, 파이썬, R 모두 지원을 하고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파이썬에 사이클런에 기반을 해서 그 파이썬 사이클런에 있는 웬만한 기능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회의, 아니면 선형 방법, 디시전 트리 앙상블 방법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고 이거는 그 텍스트가 스팸 메일이냐 아니면 스팸이 아니냐라고 분류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똑같이 스파크 컨텍스트 초기화해주고 이거 스팸 데이터셋 읽어와주고 팸 데이터셋 읽어와주고 이거 1만 개인데 100이라 했네요. 아무튼 이제 문자열마다 특징 벡터로 매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하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 이제 그 특성을 만들어주고 각 단어는 이제 그 특성에 매핑이 돼요. 스플릿해서 각 단어를 매핑 시켜주는 거고 이제 라벨 포인트라고 이제 그 특징이 들어가서 이제 이게 스팸이었으니까 스팸을 1로 치고 그냥 그 스팸이 아닌 건 0으로 친다 이렇게 라벨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결국 데이터셋 합쳐가지고 유니온해서 이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보통 이터레이티브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캐시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은 그 선형 회귀 중에서 스토캐스틱 경사관법 쓰는 걸로 이제 트레이닝 시켜주고 한 줄로 트레이닝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 만들어주고 이게 그냥 문자를 스플릿해서 테스트 데이터셋 만든 거고 그럼 이제 모델 좀 프레딕트 하면 그거에 대한 확률이 나와요. 되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이제 스파크를 쓰는 이유는 이거죠. 캐싱 해놓고 이제 인메모리로 오지게 잘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할 때도 많이 쓰는데 스트림을 쪼개서 RDD처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스트림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거기에 리듀스 필터 조인 같은 함수를 계속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카프카나 같은 뭐 메시지 큐, 뭐 하드 파일 시스템 S3, 뭐 각종의 뭐 API 그래서 다 스트리밍을 처리를 해서 보통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써요. 그래갖고
다시 또 내가 원하는 데이터 스토리지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래갖고 인풋 데이터가 스트림에 오면 알아서 배치로 나눠서 스파크 엔진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거는 스트리밍 예제인데, 이렇게 스트리밍 컨텍스트를 초기화를, 이거 코드는 스칼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소켓 텍스트 스트림, 7777번 포트로 로컬호스트한테 계속 그 데이터를 받겠다 그거고. 근데 이게 세컨드가 1로 돼 있으니까 1초마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호스트 777 서버부터 1초부터 받는 거죠. 1초마다. 그리고 이제 에러가 포함된 그 로그를 찾고 싶다 사용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1초마다 계속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러면 0.0초부터 1초까지 들어온 데이터를 필터해서 만들어주고 RDD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실시간으로 계속 저장될 수 있는 거고. 예, 이제 스트리밍 끝으로 이제 발표 끝났어요. 질문 있나요? 그 스트리밍 데이터 받을 때 네, 1초마다 한 번씩 받잖아요. 네, 만약에 비트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쭉 받는다고 하면은 네. 그 중간에 잘리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아, 근데 비트 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도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근데 알아서 받아서, 근데 시간대로 자르기도 그렇네. 이거 녹화 끈 거죠? 아니 안 거는데? 질문 끝을 좀 편하게 토론 좀 하게. 저도 잘 몰라서 그건. 누가 끄는 걸 모르겠다 야. 아휴,